다음 시연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 코드는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써보게 된다면 위쪽부터 아래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x는 5이고 y는 10이고 z는 20이라고 했었을 때 x 플러스 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 써보게 되면 x는 x 플러스 y로서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x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다가 y에 있었던 10이라고 하게 됐었던 부분을 저희가 합쳐 보게 된다면 x는 x 플러스 y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x의 값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1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y는 y-x라고 하게 된다면 현재 x의 값은 15로 변경됐었기 때문에 y인 10에다가 x의 값 15를 뺐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z는 z 나머지 y라고 하게 되는 걸 본다면 z의 값은 20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5이므로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쭉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0으로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머지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이 세 가지 x랑 y랑 z의 마지막 값을 계산해서 더해주게 된다면 결과는 1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접속 형태에 대한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토폴로지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해당 형태의 모든 장치는 다른 장치에 대한 점대점 링크를 갖게 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n은 n 곱하기 n-3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메쉬형 토폴리지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토폴로지 문제가 기능사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보셨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DDL의 종류에 해당하는 보기에서 고르시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하는 명령어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를 수정한다 라고 하게 돼서 1번에는 alter가 들어가게 되고요. 테이블을 신규로 생성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번에는 create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호로 바와 가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 빈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을 완성하시오.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유니크 패스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인과 마찬가지인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명령어는 on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모두 작성하시오. 체크썸은 중복 검사의 한 형태로 오류 정정을 통해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송신된 자료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해당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근거리 통신망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컴퓨터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간의 일련의 옥텟을 안정적으로 순서대로 에러 없이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규격을 저희는 TCP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TCP는 전송 계층에 위치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방식 중에 하나인데 비연결 방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UDP가 되게 됩니다. UDP는 비연결인 당신의 이제 TCP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IPv4의 비트 수는 몇 비트인가? 필기에서부터 자주 나오게 됐었던 IPv4와 IPv6에 대한 비트 수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IPv4의 비트 수는 32였었습니다. 7번 리스트의 줄임말로서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 및 디렉토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유닉스와 리눅스의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네요. 리스트의 준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많이 알다시피 도스에선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리스트 보기, 그래서 목록 보기라고 해서 ls를 쓰게 됩니다. 8번 다음 C언어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 코드는 지금 현재 메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i가 전체 0부터 6 미만까지 그러면서 j는 0부터 6 미만까지 가게 되면 테스트를 통해서 i 플러스 j라고 하게 되는 값이 true일 때만 템프에다가
템프에다가 i를 집어넣고 나서 result, 즉 값에다가 템프라고 하는 값을 누적시켜 주고 있게 됩니다. 할 때 조건 자체가 참이 아닐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고 참일 경우만 계산되죠. 간단한 포로서 보게 되면 i가 0부터 6 미만까지 0, 1, 2, 3, 4, 5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j의 값도 0부터 5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i 플러스 j를 이용해서 값을 더해진다라고 해서 보게 된다면 표로서 보게 됐을 때 i 플러스 j는 0, 1, 2, 3, 4, 5가 되게 되고요. i가 1일 때는 1, 2, 3, 4, 5, 6이 되게 되고 i가 2일 때는 2, 3, 4, 5, 6, 7이 되게 되고 3일 때는 3, 4, 5, 6, 7, 8이 되게 되고 4일 때는 4, 5, 6, 7, 8, 9 그리고 5일 때는 5, 6, 7, 8, 9, 10이 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일 때 저희가 조건은 2로 나눈 나머지가 1, 즉 홀수일 때 값을 true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홀수일 때 홀수인 값들만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해당하게 되는 이 홀수들에 대한 모든 값을 저희가 더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했었던 홀수들의 값을 다 더하게 되면 저희 결과값은 45가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디버깅 표로서 작성하게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최종 사용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지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포함하게 되면서 완료 단계에서 하게 되는 이 검사 방식, 이 테스트 방식은 저희는 인수 테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V 모델에 나와 있었던 맨 마지막에 있었던 테스트 방식인 인수 테스트였었습니다. 다음 자바로 작성된 코드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str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공백까지 포함했었던 문자열에서 트림은 결국 이 해당하게 되는 부분 앞에와 뒤에 대한 공백을 제거합니다. 공백을 제거한 개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었던 a, b, c, d, e, f, g, h, i, j까지 총 10개에 대한 개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트림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문이 공백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스템 용어를 작성하시오.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단말 장치를 통하여 동시에 운영체제와 대화하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고요. 하나의 CPU는 같은 시점에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죠. 시간량을 쪼갰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화 시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하드웨어를 보다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왔네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분할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1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 단위이다. 개체의 특성을 기술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1번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성 또는 어트리뷰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2번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튜플의 집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튜플에 대한 집합은 저희가 여기서는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실행창을 띄우는 단축키는 무엇인가?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윈도우가 버전이 바뀌면서 굉장히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행창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윈도우 키와 R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수학이 70점 이상인 학생이 5명 이상인 반의 튜플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개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카운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외어문 밑에 쪽에 그룹 바이가 나오게 됐었고 이 그룹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건을 하게 됐을 때는 having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을 써주게 됩니다. 그룹 바이와 해빙, 즉 그룹 바이 안에서의 해빙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건인 where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코드의 실현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리스트 0에는 1,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리고 리스트 1에는 2,2라고 하는 2와 2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반복문에 들어서 보시게 되면 전체 리스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다 돌게 되면서 list.firstSumI, 즉 해당하게 되는 이 부분을 배열로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현재 1,1이 들어갔을 때 이 i에는 지금 현재 x의 값을 받아주잖아요. 1,1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쪽에 있었던 이 i라고 하는 것, 즉 i에는 i가 0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값을 치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치환이 된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저 1,1이라고 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는 0,1로서 바뀌게 되는 거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i가 1이 증가하기 때문에 i가 1이 들어가게 돼서 1과 2로서, 즉 i의 값으로 앞자리들이 치환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즉 이쪽에 있었던 해당하게 되는 클래스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자, 코드를 미리 한번 써봤는데요. 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한 중복 코드, 즉 이중 반복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표를 작성해 보게 되면서 하나씩 보게 되는데, i가 0번부터 5 미만까지, 즉 j도 0번부터 5 미만까지 총 25번에 대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OR 조건을 이용해서 i가 j와 같을 때 또는 ij가 플러스가 4가 됐을 때 썸에 대한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i와 j가 같을 때 하나씩 증가시켜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쭉 증가하다가 i가 j랑 같거나 또는 i 플러스 j가 4랑 같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증가. 자, 여기서도 1이 되었을 때 같으니까 증가, 4일 때 한 번 더 증가, 같을 때 증가, 그리고 더해서 4일 때 한 번 증가.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는 2,2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 더하기 1일 때 4가 되고요. 같을 때 한 번 더 해주시고, 4일 때 더해져서 4일 때와 그리고 같을 때를 더해주시게 된다면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저기 정답은 저희가 9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반복문이 나왔을 때 코드에 대한 부분을 디버깅을 표로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한 용어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네트워크상의 노드 형태로서 논리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로서 각각의 노드를 서로 대등한 관계로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 중에서 추후 변경 시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복잡하다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 있었죠.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NDBMS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었던 대등한 관계라고 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계층형 관계에는 HDBMS가 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시험 보실 때 많이 헷갈리셨는데, 대등한 관계와 복잡하다가 이 문제의 가장 큰 정답 힌트가 되겠네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관계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상관계의 모든 속성이 함수 종속하는 속성의 집합을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 키인데요. 이때 유일성만 만족하게 될 수 있어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키들 중에서 유일성만 만족해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정답은 슈퍼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것은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나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러 개를 정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많이 좀 줄여질 수 있겠네요. 자바의 한 클래스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있더라도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메서드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요걸로써 조금 더 같이 알 수 있게 됐었던 부분들도 알게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게 돼도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서 같은 이름으로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뭐 비슷하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오버라이딩은 사실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네, 위쪽에서 했던 보기에서는 사실 오버로딩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조금 더 정답에 또 근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봤었을 때 오버라이딩은 조금 더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테이블을 연결하여 기본 키를 가지고 있는 쪽의 값을 삭제하면 외래 키로 연결되어 있었던 값이 동시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삭제하게 됐을 때 연관되어 있었던 모든 부분들 같이 삭제하게 되는 명령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케이스 케이드였었습니다.